네, 안녕하세요. 8년차 개발 레포지토리와 함께 살아가는 2년차 개발자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구경혜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 정창훈 CTO님이 당근마켓의 전반적인 개발 문화랑 또 개발 도구 같은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좀 더 포커싱을 좁혀서 중고거래 쪽, 특히 루비 온 레일즈 레포지토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개발 문화를 중고거래 쪽에서 갖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목차입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 소개 드리고 나서 중고거래 레포지토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레포지토리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고민들과 이 고민들에 대해 저희가 내놨던 나름의 답변들, 그리고 이 답변들이 나오게 한 당근마켓의 개발 문화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당근마켓 중고거래실 소속으로 개발하고 있는 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루비 온 레일즈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8살 먹은 레포지토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년차 개발자니까 레포지토리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거죠. 네, 당근마켓의 성장과 함께한 루비 온 레일즈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당근마켓은 루비 온 레일즈로 시작을 했고 2015년에 대표이자 개발자인 폴의 첫 커밋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당근마켓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가 됐잖아요. 이것과 함께 당연히 중고거래 쪽 서버도 수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 아래에 보시면 커밋 그래프가 지금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네, 좀 재밌는 그림을 들고 와 봤는데 좌측은 저희 MAU 그래프고 오른쪽은 레일즈 개발자 채용 현황이에요. 보면 둘이 좀 닮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레포지토리가 성장하면서 수많은 기능들을 지원하게 됐고 이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은 레포지토리를 보는 동료들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당연히 뭐 개발자분들 아시겠지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수많은 고민들이 생겼어요. 이제 이 고민들에 대해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2016년에 저희 대표였던 폴이 "아 이거 왜 하는 거지?" 라고 주석을 남겨 놨는데 7년 지나서 2023년에도 제가 여전히 "아 이거 왜 하는 거지?" 라고 설레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코드를 아무리 잘 짜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를 왜 하는 거지? 함수를 왜 만든 거지?'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8년 동안 쌓여 나가게 되고 2015 년에 저희가 첫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2015년 그냥 말로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어요. 2015 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액트 1.4가 아니고 0.14가 나왔습니다. 이때 렛 콘스트가 없었어요. 이때 다 바로 짰습니다. 예, 제 사수한테 "이거 왜 다 바로 돼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렛하고 콘스트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수능 문제 풀고 있었어요. 이렇게 2015 년부터 많은 기능들을 추가하고 오래됐는데 보면 2015 년에 저희가 쓰는 라이브러리에 사실 상당한 양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 년에 존재했던 라이브러리들은 2023 년까지 사실 살아남지 못한 것들도 많고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쓰는 애플리케이션보다 라이브러리의 수명이 훨씬 길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사랑받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작성하다 보면 '아 이게 우리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라이브러리보다 수명이 길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고거래는 당근마켓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서비스인데 그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프라에 걸맞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비용 같은 거를 줄이는 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나름대로 이 고민에 대해 풀어 놓은 답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앞서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지금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방치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좋은 자세가 아닌 거죠. 뭐 오른쪽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뭐 foo라는 함수에 썸플래그라는 인자가 있는데 이 인자가 유저의 입력과 관계가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썸플래그가 이거를 왜 하는 거랑은 또 별개로 이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유저들이 이 기능을 쓰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독이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 메트릭을 커스텀하게 남기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인 거죠. 썸 플래그가 꺼져 있을 때는 저렇게 여러 서비스들 중 중고거래 그리고 그 함수들 중에서
f라는 거에 인자가 저렇게 되는 경우를 셉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트릭을 수집하고 나면은 유저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 없이 리팩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내놓은 해답은 이거 코드에 대해 왜라는 주석을 좀 달자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코드를 잘 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인덱스 힌트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코드의 동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인덱스를 강제로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코드를 아무리 잘 짜도 알아듣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런 강제로 힌트 주는 부분을 추가했다. 관련된 콘텍스트는 이런 것이고 인덱스를 조정하고 나면 이 메소드를 삭제해야 한다라고 콘텍스트를 담는 식이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클린 코드와 별개로 우리가 콘텍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참조했을 때 좀 더 편하게 나중에 있는 개발자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적 분석 툴을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됐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했던 고민 중에 라이브러리보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옛날 라이브러리를 걷어내고 새 것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근데 저희처럼 굉장히 큰 코드 베이스에서는 일관적인 리팩토링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택지는 한 번에 못하면 좀 점진적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레거시 메소드 대신에 뉴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데 이게 잘 전파가 안 되거나 혹은 관성적으로 코딩을 하면은 사실 레거시 메소드를 부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물론 우리가 뭐 개발자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코드 리뷰 과정에서 일일이 사람이 짚어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레일즈 진영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적 분석 도구인 루보콥의 룰을 커스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우리가 코드 리뷰를 남길 때 자동으로 린터가 돌면서 만약에 레거시 메소드에 호출이 있다면 그것 대신에 뉴 메소드를 사용해라 라고 린터 자체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레거시 메소드에 호출이 없다는 걸 보장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나 메인 프레임워크의 최신 버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농담으로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해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희는 언어나 메인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루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옵션을 키면은 다음 버전에서 디프리케이티드 될 호출을 미리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런타임에 위 로그를 수집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 코드 베이스에서 앞으로 디프리케이티드 될 부분을 줄여 나갔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라이브러리의 릴리즈 노트를 일일이 보고 사람이 고치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하고 코드 베이스 구석구석을 훑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잠시 목말라 가지고 네. 근데 사실 이 과정들이 쉽지가 않기는 하죠. 근데 앞서서 저희 문제 중에 하나가 라이브러리보다 애플리케이션 수명이 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라이브러리 혹시 버전 업데이트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손 한 분만 들어주셨는데 많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사실 즐거운 과정은 아니기는 해요. 되게 고통스럽고 약간 PM분들에게 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하게 뭐 2주만 한 스프린트만 주세요. 이러면은 좀 시선이 곱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고통스러울수록 자주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마틴 파울러의 글을 보시면 좀 관련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고통스러운 일을 자주 하면은 고통의 총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애플리케이션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면 사실 라이브러리나 언어의 버전을 올리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지는 어, 조금씩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거나 천천히 한 번에 크게 업데이트를 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게 돼요. 근데 저희가 겪은 바로는 이거를 빨리 자주 업데이트하는 게 우리의 고통이 적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네, 레일즈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뿐만 아니라 해외를 봐도 뭐 깃허브나 긴랩, 쇼피파이 같은 큰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쇼피파이나 깃허브 같은 곳은 아예 레일즈의 스테이블 버전이 아니고 그냥 메인 브랜치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저희도 아직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최신 버전이 나오면 거의 다음 날 아니면 그날에 업데이트를 하는 정도로 최대한 빨리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저희가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자주 해 봤더니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뿐만 아니고 좀 더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점들이 좋았냐면 우리가 평소에 작업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드를 종단면으로 훑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중고거래 여성 의류에 관련한 어떤 작업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모델을 만들고 컨트롤러를 건드리고 그다음에 뷰를 건드리게 되겠죠. 즉 한 도메인에 대해서 코드를 훑게 돼요. 근데 우리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코드의 횡단면, 그러니까 뭐 리액트로 치면 이게 뷰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도메인의 뭐 컨트롤러, 모든 도메인의 뷰 이런 식으로 코드를 횡단면으로 훑게 됩니다. 이렇게 좀 다른 관점에서 코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죽은 코드를 제거하고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코드의 건정성을 높이는 데도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자체도 있지만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하려고 코드 베이스를 훑는 과정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이게 개인 입장에서도 사실 좋은 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옛날 버전을 쓰면서 라이브러리에 기여하기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지금 레일즈의 메이저 버전은 7인데 우리가 만약에 레일즈 4 버전을 쓰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레일즈의 그 4 버전에서 버그를 찾아서 기여하려고 PR을 준비하면 일단 내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코드 베이스를 보는 게 좀 어렵겠죠. 그리고 사실 내가 그 버그를 잘 고쳤다고 해도 이미 메인 브랜치에서는 해결될 일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최신 버전을 따라가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작은 버그나 인터페이스의 수정 같은 것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업데이트 네, 사람이 그냥 오픈 소스 PR을 올리면서 좀 개인이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기여자들이 버전을 올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기여자들이 직접 내 라이브러리 버전을 올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편하겠죠? 그런 것처럼 회사 자체의 코드 베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좀 더 쉬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한테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서 인프라 말씀을 드렸는데 인프라 비용 같은 것도 저희가 라이브러리 최신 버전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공짜 점심을 먹는다고 하죠. 이렇게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루비 같은 경우는 언어 세대가 올라갈 때마다 가베지 컬렉션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향상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루비 버전을 올릴 때마다도 좀 레이턴시나 사용하는 파드, 쿠버네티스 파드에서 좀 이득이 있었고 아니면 YG 같은 저스틴 타임 컴파일러 같은 실험적인 기능을 통해서도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라이브러리에 기여하고 최신 버전을 따라가는 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당근마켓에서 이런 답변을 내놓는 것이 그냥 어떤 진공 속에서 나왔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앞서 정창훈 CTO가 말해준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하게 한 기반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마켓은 주로 목적 조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목적 조직으로 하면은 좋은 점이야 다들 알고 계시죠. 뭐 팀 하나하나가 작은 스타트업처럼 움직이고 기능들이 빨리 릴리즈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때 거기 속해 있는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살짝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아쉽냐면 좀 내가 그 내 팀의 서버 개발자가 나 혼자인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좀 나 서버 개발자로서 잘하고 있나? 성장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당근마켓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 같은 직군의 개발자들끼리 챕터라는 거를 구성해 놨어요. 예를 들어 전사에서 레일즈를 쓰는 사람들은 각자 뭐 중고거래실 아니면 운영개발팀처럼 자기 목적 조직이 우선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레일즈 챕터라는 거로 묶여 있습니다. 기능 조직 형태인 거죠. 여기서 뭐 스터디를 하거나 내용 공유를 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런 성장에 대한 도모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네, 저희 레일즈 챕터에서 활동한 사진들을 찍어 놨는데 루비 3.2에서 나온 저스트 타임 컴파일러에 적용을 해보고 실험해본 내용이나 아니면 옆에 저희가 사용하는 패키지에 대해서 이 패키지 대신에 뭐 비슷한 패키지 대신에 이걸 쓴 이유가 뭐냐 얘기도 하고 언어의 특정 패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내용들 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각 개발자들이 좀 그렇게 목적 조직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단순히 제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같은 개발자들끼리 뭐 스터디를 한다, 토론을 한다 이런 건 좀 더 소극적인 형태의 공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근마켓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서로 PR을 날리면서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왼쪽은 운영 개발팀에서 중고거래실 쪽으로 풀 리퀘스트를 날린 거고, 오른쪽은 제가 운영 개발팀 쪽, 그러니까 다른 목적 조직의 레포지토리에 풀 리퀘스트를 날린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레포지토리에 PR을 날려서 우리가 그냥 스터디를 한 내용을 거기서 각자 알아서 잘 해봅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같은 랭귀지 쓰니까 인프라 설정 같은 거 제가 PR로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PR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인프라 설정이나 언어의 설정 같은 거는 도메인을 좀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PR을 올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같은 언어를 쓰는 경우만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사진을 보면은 저희 레일즈를 주로 사용하는 중고거래실 개발자분이 고랭으로 이루어진 다른 레포지토리에 PR을 올린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른 언어를 써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개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너십을 가진 팀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것 좀 부탁드려요. 빨리 해주세요. 하면서 그 박수 이 이모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대신에 우리가 PR을 올려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어, 개인의 성장에도 당연히 도움이 돼요. 내가 레일즈 개발자로서 보지 못했던 측면을 고랭을 다루다 보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환경을 뒷받침하려면 아무래도 이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다듬고 문서를 보강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새로 참가한 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존 개발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사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오래된 수명을 가진 레포지토리를 만나면서 저희가 겪었던 고민들과 그거에 대해 내놨던 나름대로의 답, 그리고 그 답변들이 가능하게 했던 저희 개발 문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